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이번에도 댓글 질문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 말씀대로 이거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자, 시설 면접 볼 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라는 그 영상에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보면은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 시설 관리하는 곳이 어떤지, 그 시설에 대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상견례라고 하듯이 양쪽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만 저를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회사를 면접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볼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우리도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뭐 물어보면 좋은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교대 근무는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부분 저기에 쓰여 있어요. 다 우리 모집 공고에 다 쓰여 있어요. 주택관리사 협회에 가시면 그 모집 공고에 이게 다 쓰여 있고요. 급여도 다 쓰여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얼마 주신다고 해? 그거 맞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써놓은 건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여기서 세금하고 사대보험 떼면은 이제 얼마 남겠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보통 넷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실제 받는 페이는 얼마인지는 그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격리가 다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전 금액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 두 개는 대부분 알고 갑니다. 자, 모집 공고에 없는 내용 중에 이제 물어봐야 될 거를 이제 쭉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묻는 거는 이런 걸 물어요. 여기에 몇 명이 시설관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원이 총 몇 명인지, 그거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알려주는 데가 있고 안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짐작은 돼요. 교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한 조가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4명이서 2개 조를 돌린다면 2명 2명으로 돌리겠죠. 그럼 보통 반장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렇게 위아래가 나뉜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있고 3명인데 3교대래요. 그러면 1명씩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조가 몇 명인지, 나랑 야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같이 쓰는지, 요거를 보통 물어봅니다. 자, 왜 물어보는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저기가 되나? 하나씩 그럼 얘기를 할게요. 몇 명의 구성원이 있느냐하고 이 몇 명이 같이 야근을 하냐를 묻는 이유는요. 주간 근무자하고 야간 근무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간에 이제 몇 명이 일하느냐에 따라 업무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안 세냐가 판가름이 나는데, 주간의 명수가 많다. 그러면 업무 강도가 아무래도 n분의 1로 갈 테니까 좀 편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오늘 사실 여기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이게 녹화로 들어가니까 이게 방송되는 날은 좀 뒤겠지만, 오늘이 어제가 사실 눈 온 날이었어요. 어제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근해서 이제 다 이걸 같이 치워야 돼요. 그때 단지가 넓은데 사람이 적으면 업무 강도가 많다는 얘기죠. 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주간 업무 강도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시 단속직은요, 감단직이라고 하는 감시 단속직은 이런 업무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노동법의 얘기인데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시설 관리는
이거 원칙입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이런 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갑자기 아이디얼한 곳 있죠. 예. 그런 곳이 원칙은 이거예요. 시설 관리의 직원은요, 감시하고 단속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보고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고쳐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전기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거를 보고해서 빨리 신속히 고쳐질 수 있도록 조력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본인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건 누가 해요? 외부에다가 업체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승강기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승강기는요, 저 직원들한테 절대 손대지 말고 괜히 거기 구조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예. 그저 가가지고 혹시 안에 갇힌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갇혀 있죠. 지금 층수가 여기가 뭐 5층이고 밑에가 여기가 4층인데 중간에 걸렸어요. 중간에 보통 멈춰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 바깥에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안에 사람도 보이고 요 안에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만 해줘서 이 승강기 업체가 출동해서 올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주고 그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까지만이에요. 이 역할. 절대 구조를 하거나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면 그러다 다치면 또는 그러다 사망하면 이거는 관리소 측에도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승강기 업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승강기는 업체는 사람이 갇혔다 그러면요 거의 30분 내에 튀어옵니다. 그동안 올라가서 잘해주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가 30층, 40층 이래버리면 이제 근데 거기가 29층에서 서버리면 이제 엄청 힘들겠죠.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그 역할이지 이걸 되게 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럴까요? 승강기는 워낙 위험한 거라서 그런다지만 나머지는요 보통 일을 해요. 특히 눈 치우는 거 다 합니다. 업무 강도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전체 몇 명 구성원으로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하고 격리는 보통 못해요. 어떤 데는 소장도 나와서 하는 데 있지만 보통 격리들은 거기서 전화 민원만 받죠. 나머진 빼고 소장님 빼고 나머지 인원으로 n분의 1을 딱 하면 이 정도 나오겠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야근을 할 때 이제 몇 명이냐 묻는 이유는요. 야간조에 몇 명이냐 이건데 이게 여러 명이 돼버리면요. 여기에 꼭 우두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는 소시오패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되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 개차반도 많지만 진짜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배울 점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인생 오래 살아오셔서 뭐 70대 되신 분들 중에 정말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또 젊은 사람 되게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그런 진짜 형님 같은 분들 꼭 계세요. 저도 지금 아파트에 있으면서 몇 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또 가끔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 그러고 또 그분들이 또 어디 갔을 때 연락이 와요. 야 여기 뭐 좋은 자리인데 너 같이 안 할래? 이러고. 괜찮은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 가는 입장에서 여기가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는 순간 그 누군가는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해. 그래서 혼자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명 구성원인지 교대할 때 이게 몇 명인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 밖에 물어보는 것들은요. 여기가 이제 팀제로 나눠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니일레일 없이 다 하는 곳인지 그거를 물어봐요. 여기는 일당백이라고 얘기했네요. 분업화 아니면 일당백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이제 식사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식사에 대해서. 예, 여기 식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읽은 자들이 있는 경우는 교대직 불러와가지고 야 어떻게 먹어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같이 하는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그거요. 자는 곳이 어떤지. 자는 곳에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하 습한 곳에서 자면요 죽어납니다. 막 땀에 절어 있고 죽어요. 네, 대부분 이제 에어컨 있는 곳에 자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방제실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게 되면 우웅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이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또 잘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못 잡니다. 자, 그리고 교대 시간. 아침에 9시에 교대를 하는지 아니면 7시 반에 교대하는지 또는 7시에 교대하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요. 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걸 저 좋아해요. 왜냐면 막히기 전에 빨리 후딱 가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막히기 전에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운전하지 않고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는 정도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가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스타일에서 맞춰 하겠죠. 어떤 분 그때 질문하신 분은 그 9시에 어머님 뭐 저기 일이 있어가지고 9시 딱 그때 교대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서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리지만 물어볼 수는 있죠. 주 교대 시간이 언젠지. 그러면 이제 9시 아무 그런 거 없이 9시에요. 딱 그런 사람들은 9시에 회의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곳을 봤습니다. 이런 곳 걸리면 더럽게 짜증납니다. 아주 아침부터 그 사람들 좀 늦으면 늦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돼요. 9시 딱 교대라고 말을 못 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네. 안 그래도 밤새 피곤해 절어 있는데 거기다 늦게 오거나 그러면 이제 짜증 확 나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대 시간을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뭐 여기 이 정도 물어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일할 때, 업무할 때 업무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공구나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물론 이걸 들어갈 때는 다 됩니다. 그래 놓고 들어가서 잘 안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말한 건 완전 소모품이었지?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러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업무 지원을 해준다라고 일단 말을 한 사람은 안 해준다라고 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들 돌아서 버리니까. 근데 해준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 뭐 묻는다면은 휴가 며칠인지 휴가 그리고 그 뭐 어차피 월차랑 그 연차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되는 거가 똑같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안 물어봐도 다 동일한데 만약에 자기네가 좀 더 좋다 그러면 자기네가 강조해서 말하겠죠. 휴가할 때 휴가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휴가비하고 명절비 어느 정도 주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제 주관이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냥 주면 주나 보다 하는 정도지 뭐 그거 갖고 뭐 근데 이거 갖고 엄청 따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물어봐야겠죠. 그죠? 네.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빠뜨린 것 중에 뭐 또 있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를 댓글로 달았어요. 이러이러한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는지를 꼭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단순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걸 왜 물어보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왜?
이래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겁니다. 요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당장 생각난 건 이 정도인데 나중에 고민해 보면 저도 실제로는 더 물어봤던 것 같으니까 그때 더 생각나면 댓글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면접 때 물어보는 질문은요, 의외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잘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걸 물어서 나왔을 때 답변이 나왔을 때 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그거를 여기다 올려서 나누면 아 이건 이렇겠네요 저렇겠네요 하는 판단하는 지표도 분명히 누군가 말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서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 안 하고 보시는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분이요. 네.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참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이메일 질문 주시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네. 급한 질문 꼭 취업과 관련된 것만 급한 질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긴급 해가지고 제목에서 적어주시고요. 그럼 제가 조금 서둘러서 해드리고요.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평일 점심 때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은 점심하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네, 점심은 사주셔야 돼요. 네, 뭘 사주실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사준 사람 알아서 사주는 거고, 아, 진짜 뭐, 빵에다 우유 하나 사주셔도, 저는 충분히 그거 만나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시설 관리 난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자책을 하나 썼어요. 네. 전자책 아래 2편입니다. 시설 관리 거는. 요거를 주문하셔서 신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전자책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떤 매체로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자책은 가격은 5,000원이에요. 카페라떼 한 잔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시설 관리 이런 곳이구나 하고 감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는 이 이메일로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바로 답변해드리고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